안녕하세요. 체스 선생님 이철호입니다. 오늘은 스콜러스 메이트라고 해서 단수 메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보통 이제 빨리 메이트 시키는 거를 이제 뭐 프로 메이트라고 해서 바브 메이트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꼭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뭐 바브 메이트라고 찾으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말고 스콜러스 메이트를 설명할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풀 메이트라고 해서 그 좀 더 빨리 끝나는 메이트는 실제로 잘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이론상도 가능한데 잘 안 나와요. 그냥 어쩌다가 걸리는 뭐 그런 정도인데 반대로 이 스콜러스 메이트라는 메이트는 정말 대회장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메이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콜러스 메이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되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들 애들은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애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것을 뭐 치사한 방법 내지는 뭔가 반칙은 아니고 이걸 반칙이라 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진짜 혐오하는 분들이 꽤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메이트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가장 쉬운 건 없어요. 왜냐면 게임을 전개하면서 이게 메이트야라고 이제 게임 전개되는 과정에서 메이트는 이게 가장 빠른 메이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풀메이트가 더 빠르긴 한데 풀메이트는 실질적으로 써먹지를 못하지만 이 스콜러스 메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대회장에 가보면은 뭐 이제 15분짜리 국내 대회 같은 경우 가보면은 뭐 스탠다드라는 큰 대회라든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대회를 말고요. 이제 보통 한 600명, 700명 참가하는 그런 이제 국내 체스 대회 나가보면 뭐 시작과 동시에 한 5초, 10초도 안 돼서 게임 끝나는 경우들은 거의 이제 이 스콜러스 메이트라고 보면 돼요. 풀메이트로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제 이 스콜러스 메이트인데 이 스콜러스 메이트 말고도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변형 메이트들이 꽤 많아요. 이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싫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일화라든가 또는 이걸 써먹어서 이제 일어났던 학생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녹화를 하고요. 지금은 스콜러스 메이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형이 어떤 거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수 메이트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모르면 당해요. 알고도 당하는데 모르면 더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당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죠. 자, 스콜러메이트는 보통 이제 이렇게 E4 이제 중앙포 나왔을 때 상대방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중앙포 나오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요 퀸이 여기에 나오는 게 문제가 돼요. 물론 이거를 순서로 바꿔서 비숍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형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요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게 나오는 게 뭐가 문제되냐? 검은색 입장에서 이 스콜러스 메이트라는 단수 메이트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그냥 이제 이쪽 나이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나이트가 나오면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비숍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 퀸, 여기 비숍, 요게 하나의 어떠한 이제 기본형이에요. 자, 여기서 검은색이 그냥 요 나이트만 사실상 나이트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요 나이트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메이트에 대해서 잘 안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숍이 나오죠. 비숍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나이트 나오는 게 좋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퀸이 요렇게 날아가면은 이게 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체크메이트예요. 그래서 킹이 이 퀸을 먹고 싶지만 여기 비숍의 도움을 받아서 이 킹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것을 스쿼트 메이트라고 보통 포메이트 그러니까 포무브 메이트라는 얘기도 한대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포무브 메이트라는 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이 이제 내수 메이트는 이거 말고도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내수 메이트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는 스콜러스 메이트가 맞고요. 자, 그런데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이런 메이트를 왜 당하느냐? 사실 이 메이트를 당하는 거는 검은색 입장에서 좀 뭐 억울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당황스럽죠. 이 메이트를 모를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이게 배운 대로 한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아까 말한 대로 가운데 폰 나오고 가운데 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쪽이 나이트가 나와요. 이제 가리킬 때 정상적으로 가리킨다면 보통 나이트가 나온다고 이제 가리켜요. 물론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나이트가 나온다고 이제 가리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나이트가 여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요거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배운다면 뭐 이거 안 하고 이 폰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보통 가리킬 때는 이거 올라오라는 말은 안 가리키죠. 그래서 나이트가 나오는 이런 걸 가리키기 때문에 다음에 비숍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숍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아까 보면 똑같아요. 모양이 이 모양 그대로 자기는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여기에 나이트가 아니라 퀸이었기 때문에 그 퀸에 메이트를 시켰다는 건 이제 이 메이트를 당한 건데,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보세요. 똑같잖아요. 요 형태, 요 형태나 요 형태나 지금 검은색 입장에서는 배운 대로 둔 거라밖에 볼 수 없는데 모르면 당해요. 근데 이제 체스는 그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앞에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자가 어떻게 무엇을 움직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움직임에 상대방 생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설명하는 스콜러스 메이트라는 이제 기본형이고요. 이제 요 스콜러스 메이트는 요게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당하는 게 기본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콜러스 메이트 말고 이걸 이제 변형은 아니고, 뭐 변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거는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했었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체스를 가리킬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퀸은 처음에 움직이면 나쁘다. 아까도 여기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좋은 수는 아니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막는 거는 아까 말한 이제 말하진 않았지만 나이트가 나오면 그냥 막혀요. 그러니까 나이트 여기 퀸 왔을 때 여기 비숍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비숍 나오고 나서 이쪽 비숍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이트 나와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쪽 나이트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쪽 나이트가 나오면은 어차피 방어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퀸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퀸이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예 초보 학생들 같은 경우라든가 좀 신중한 학생들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어설프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종의 퀸이 여기로 와서 요 약점, 이제 약점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요거를 지키려고 가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잘못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나쁜 수는 맞죠. 당연히 나쁜 수죠. 당연히 나쁜데 이런 걸 불러들어서 기본적인 손해, 시작하자마자 손해, 메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작되는데 크게 손해봐요. 그런데 그럼 왜 이거를 이쪽에 검은색 점에서는 왜 두느냐? 보통 이제 자기 초보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 공격하는 지점, 이 지점이 약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격하는 지점을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수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두는 경우들도 체스를 아주 모른다기보다는, 뭐 물론 아주 모르고 그냥 폰으로 이 퀸 잡겠다고 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음 수의 이수. 그래서 퀸이 체크를 부르면서 여기 룩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요게 되게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거 예, 잠깐만요. 예. 요수에 대해서는 요걸로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막아야 되냐? 요거는 요 나이트가, 즉 요 폰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요 나이트로 와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우선적으로 요거 막아도 이쪽 하얀색 입장에서는 계속 이쪽에 대한 공격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비숍이 또 나와서 요 비숍과 요 퀸을 협공해서 여기를 다시 공격해서 또 메이트 시키려고 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나이트로 이제 요 퀸 잡겠다고, 요게 잠깐 말썽이니까 요 나이트 잡겠다고, 이제 퀸 잡겠다고 나이트가 나와버리면 예, 역시 다음 수에 또 메이트가 되죠.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노리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아까 그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요소 있죠. 지금은 요건 해도 돼요. 왜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해도 이 퀸 이제 이걸 못 먹어요. 왜냐면 여기는 나이트 때문에
요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퀸은 이 폰의 공격에 의해서 도망을 갈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많죠. 물론 여기 가면은 이제 저 비숍 때문이나 나이트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오는 거는 여기는 퀸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뭐 심지어 여기도 갈 수 있고 갈 때는 많아요. 여기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갈 때는 많은데 상대방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왜 오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이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수라고 하는데, 왜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서도 상대방이 제대로 방어하면 이 퀸이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 오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퀸이 여기로 왔을 경우에 검은색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좀 체스를 배우고 이제 뭔가 기술적인 걸 알아서 갑자기 요 상대방 퀸을 괴롭히는 수, 요 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요 수는 단지 요것만 노리는 게 아니야. 원래는 지금 요 나이트를 막는 게 좋은 수인데, 예, 나이트 막는 게 좋은 수예요. 근데 지금 요 수는 단순히 요 퀸을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퀸이 만약에 어설프게 잘못 이렇게 피할 경우에 나이트로 이렇게 와서 요 포크를 걸 수 있는, 뭐 이제 세 개가 같이 포크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퀸하고 킹이겠죠. 요 수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면은 나오는 순간 역시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시키니까 결국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 더 발전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 말고, 예, 여기서 원래는 여기 나이트가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나이트를 이제 막았잖아요. 이렇게, 예, 나이트를 막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발전을 해가지고 퀸이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좋은 수는 아닌데, 이것도 아주 나쁜 수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할 경우에 나이트가,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여기를 누르겠다는 건데, 저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퀸을 공격하고, 이 체크를 부를 수는 있죠. 지금 체크를 부를 수는 있는데, 이 체크를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메이트를 못 시키기 때문에 체크를 부르면 킹이 이제 어차피 피하잖아요.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퀸 때문에 먹을 수는 없죠. 이제 피하게 할 거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비숍은 계속 위험해요. 지금 이 퀸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못 먹는 것 뿐인데, 지금 나이트 이 공격에 대해서 이 퀸도 피해야 되고 이 비숍도 피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퀸이 이제 어쨌든 이 나이트 공격을 피하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되니까 쟤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퀸의 도움을 피하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갈 경우는 이쪽에서 계속 요거를 쫓아낼 거예요. 쫓아내려고 또 이렇게 올 거예요. 물론 이 폰도 이 나이트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 퀸은 이제 이 라인에 대해서는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이제 나름대로 그나마 오면은 여기로 올 때 이 킹이 요 비숍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킹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캐슬링을 못한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초보자들, 그러니까 고수들도 물론 더 큰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초보자들일수록 포지션보다는 어떤 기물에 대한 이익 때문에 크게 승부의 좌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망하는 게임이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수 메이트, 그러니까 이 스콜러스 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경우 여기 이제 퀸이 F3으로 나왔을 때는 요 나이트 F6로 막는 것이 좋아요. 다만 여기까지 다른 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가르치려는 건 스쿼트 매트인가, 요거 막는 방법은 나이트로 막는다. 예,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선은 이 나이트로 막아도 되긴 되는데, 만약에 이 나이트로 막았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요 공격이 다시 들어올 경우에, 여기 들어서 퀸하고 비숍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땐 뭐 그때라도 이렇게 나오면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수예요. 그래도 어쨌든 근데 뭐 폰이 올라가도 되고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공격을 안 받게 하려고
폰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폰이 F5 여기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별로 권장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폰이 한 칸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 나이트 길이 막히기 때문에 두 칸 가는 건데, 이건 실제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익숙한 나이트, 왜냐면 나이트는 나오라고 잠깐 가리키고 어차피 나와야 될 나이트니까 요렇게 나오는 걸로 막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퀸이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우선 여기에 대한 공격보다는 우선 요 폰에 대한 공격, 즉 수비가 안 돼 있는 요 폰은 지금 당장 킹한테 지켜지고 있으니까 요 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나이트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퀸이 F3로 나오느냐 H5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나이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요거 나이트가 나오게 되면은 우선 당장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냥 요 폰 하나 뺏기는 게 돼버리니까, 그는 우선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큰 손해는 아니에요. 이건 뺏겨봐도 큰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수보다는 어쨌든 더 나은 수가 있으니까 이수를 두는 것이 우선 익숙하게 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니까 나 지켜줘야지, 이 폰 뺏기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오프닝을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비숍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오프닝이 하나 있는 경우인데, 자, 이 비숍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나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당장 위험한 게 없으니까 같이 비숍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나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퀸이 나오는데 이때 역시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상관은 없죠. 여기 나이트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도 이 나이트는 다른 걸 방어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거 당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같이 비숍이 나올 경우예요. 했을 경우 퀸 들어가면 이때도 요 나이트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안 돼요. 왜냐면 나이트가 나오면은 이번에는 비숍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퀸이 여기서 메이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실 텐데, 막 좀 왔다 갔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시 동영상을 좀 돌려서 왔다 갔다 보면서 그냥 막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제대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스컬러스 메이트라고 해서 빠르게 메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에, 그러니까 빠르게 메이트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